너 그 서울대생 중에서 약 3천여 명?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2,500, 그러니까 한 80% 넘는 사람들이 보통 머리래. 보통 머리라 하면은 뭐 IQ 말하는 거야? IQ가 그 평균이 117이야. 아 그래. 어. 다 140 맨사 아니었어? 나도 막 적어도 130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간 아이들이 사실 IQ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야. 117이라는 IQ는 전체 인구의 한 14% 되거든? 근데 서울대는 상위 1% 가잖니. 그치. 5천 명 이렇게 생각해도 1%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IQ가 좋아서 간 애들이 아닌 거야. 그럼 애들이 뛰어난 게 뭐였을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요즘에 되게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한국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찾아보니까 100세까지 찍었더라. 그럼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팔린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는데 이거에 계기가 있다. 나는 이 책 그릿이라는 책을 보기 전에 먼저 테드 강의로 알게 됐거든. 그 아이한테 나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이가 커나갈 수 있게 하느냐,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게 하느냐, 또는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하느냐를 뭘로 할 수 있지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 나도 진짜 그때는 머리인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뭐 유전적인 어떤 것들인가? 환경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그릿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랑 그동안 그릿에서 좀 찾아보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제 테드 강의를 찾아보면 나와. 나도 테드 강의 본 적 있어. 봤지, 그지? 사실은 이게 긴 강의도 아니고.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And it wasn't social intelligence, it wasn't good looks, physical health, and it wasn't IQ. It was grit. Grit is passion and perseverance for very long-term goals. Grit is having stamina. 이 책의 저자인 거잖아. 맞아. 그치? 이 사람 책이 저자야. 그릿이라고 검색하면 테드나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테드 강의를 하고 굉장히 유명해졌어.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에 프로필이 나오거든.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지금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를 하고 있거든. 근데 하버드를 나와서 처음에 이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했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길은 교육인 것 같았대. 그래서 뉴욕의 공립 그 중학교 있지? 그래. 중학교 수학교사를 수학쌤 있지. 되게 뜬금없지. 근데 수학교사를 했대. 하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들을 분석을 한 거야. 이 친구들은 대체 왜 공부를 잘할까? 정말 IQ가 높은 걸까? 라고 추적을 했더니 IQ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제 깊은 연구를 하고 싶어져서 대학원하고 그리고 또 박사까지 한 다음에 지금은 교수가 되어 심리학 있더라고. 하셨지. 근데 나는 이 여자분이 사실은 테드 강의 때도 너무 똘망똘망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 열정이 많다라는 거를 느꼈어. 그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해지고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이 그릿을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메가더 펠로라는 상을 받았더라고. 이게 거의 천재들만 받는 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놀랐어.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빠가 뭐 공부 좀 잘해오면, 그래도 하버드 들어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니. 근데 공부 좀 잘해오면 뭐 너는 천재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마지막 부분의 책에 인상적인 게, 그래요 아빠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그치만 이런 상을 받았잖아. 정말 천재들만 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런 그릿을 가지고 결국은 해냈다는 의미였어. 그럼 그릿이 뭐야? 그래, 이제 그릿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원래 그냥 영어로는 뭐 이런 작은 알갱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모래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어로 딱 번역을 하면 딱 맞는 건 없지만 이런 뉘앙스야.
끈기. 아, 지금 그거를 어. 그런 용어화 하신 거구나. 맞아. 투지, 의지, 열정. 그런 단어로 할 수 있는데 주로는 이제 투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나라고 찾아보니까 회복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근면하다는 거야. 근면성실. 맨날 듣던 얘기잖아, 사실. 어렵기도 한 얘기고 근면성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끈기가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릿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잖아. 그래서 뭐 그릿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사고력이 좋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키워줄 거예요? 그치?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아이는 끈기가 없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 우리들도. 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를 못해.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릿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걸 내가- 기를 수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테드로 나왔을 때는 그릿?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실망했어. 뭐야? 그 뭐 그릿을 타고난 거야 뭐 어쩌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거야 그 뒤에. 그리고 그릿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한번 들어볼래? 일단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 연습, 세 번째는 목적, 네 번째는 희망이야. 키워드는 약간 조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근데 그 상세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관심은 내가 내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약간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야. 아이 같으면 우리 아들 고무줄 가지고 별별 걸 다 하거든. 근데 사람들한테 야 고무줄 되게 한찮잖아. 그걸로 뭐 공부되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 고무줄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도형을 다 파악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너무 좋은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의 조언이 뭐였냐면 공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놀이로 시작하자는 거였다. 나 이거 듣고 우리 아들 다시 봤잖아. 왜냐면 그전에는 색종이 좋고 맨날 이 고무줄하고 저런 거 안 하고 책 좀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게 관심이 있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 요즘에는 입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 입체 건축물이나 도형 같은 거. 근데 어쨌든 놀이로 시작해서 공부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고 그거에 관심이 어떻게 길러주는데 우리 엄마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 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분명히 애가 자주 그걸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되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을 거야. 놀 시간을 많이 줘야 돼. 그치? 할 일 없는 시간을 많이 줘야 맞아. 뭔가 나와. 자기가 찾아갈 시간을 사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엄마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이제 격려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엄마가 사실은 구박할 수도 있잖아. 나처럼 야 너 그 고무줄 맨날 하루 종일 그 들고 있을 거야? 좀 치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엄마가 격려를 해줘도 되고 그게 엄마가 아니더라도 또래 친구나 야 학교 가져가면 친구들이 이래 너 색종이 왜 이렇게 겁나 잘 잡아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 친구 것도 접어줘 저 친구 것도 접어줘 막 이러거든. 별별 걸 다 접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게 또래의 격려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선생님의 격려. 이런 격려만 있으면 아이는 관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게 바로 연습의 단계인 거야. 관심을 가졌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끈기 있게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일주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상 깊었는데 윌 쇼츠라는 아이가 있었대. 근데 이 아이는 퍼즐에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맨날 가로 세로 퍼즐 맞추기만 하고 있었던 거야. 하루 왼종일.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진짜 속이 터졌겠지.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퍼즐 작가 전집을 다 사다 줬대. 그래서 엄마가 와 너 퍼즐 진짜 잘한다 막 이러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 퍼즐 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얘가 퍼즐 낱말을 맨날 만들어서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으로 만들게 권유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퍼즐을 공부한 거야.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되게 유일하게 그 인디애나 대학교에 개인 맞춤 전공이라는 게 있더라. 자기가 전공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헐. 이 사람이 퍼즐학 학사학위를 유일하게 받았어. 어머. 좀 놀랍지 않아? 놀랍다, 진짜. 우리는 직업 물어보면 한 5개 정도로 압축되잖아. 되게 뻔한 직업 나오잖아. 근데 엄마가 그런 아이의 관심으로부터 계속 격려를 해주고 계속 그걸 찾아주면서 이 아이가 정말 그쪽 분야에서 대가가 된 거야. 그게 좀 신기했어. 그리고 또 하나 일례로 제프 베저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아마존닷컴을 구축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랬냐면 애기 침대 있잖아. 엄마랑 자고 싶은 거야, 얘가. 자기 침대에 자꾸 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화나서 드라이버로 침대를 다 분해했대. 그래서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큰 침대를 이제 사고 아이랑 같이 자기 시작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분해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기계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기계 장치를 발명하게 되고 문에 경보기 같은 거를 막 발명하기 시작해서 아무 문에 막 달고 다녔대. 그래서 문들이 열면은 전체 문이 막 다 소리가 나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걸 엄마가 독려해주고 계속 잘한다 하면서 부품 가게를 하루에 4번도 갔다는 거야. 애가 뭐 하다가 있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하다가 그렇지, 뭐 엄마 이거 부족하면 또 모자라. 가야 돼. 나사 사러 갔다 와. 뭐 부족해. 또 사러 갔다. 이렇게 했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 그 음. 엄마의 열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사실은 그 약간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사실 잘 못하잖아. 근데 아이가 해주는 말을 막 다 듣는 거야. 애가 막 무한 큐브를 설명하고 있으면 그랬어? 그랬어? 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엄마한테 그 얘기 다 이해했어요? 아니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그걸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반성하고 아이가 요새 이렇게 큐브 맞히는 거를 하거든. 아까 막 색종이 하다가 고무줄 하다가 지금 큐브 해. 넘어갔구나. 이제 큐브를 하고 뭐 레고도 한참 했었어. 근데 이거 하면서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야. 건성 들어 사실은. 건성 듣지만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만 반응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연습. 굉장히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세 번째는 그 목적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은 뭐냐면 아이의 흥미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 타인의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나온다. 타인의 도움이 되는 거. 이타적인 마음. 그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그만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의 특징이 그거잖아. 영재는 뭐 공익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그런 게 그치. 영재의 특징이라더라. 근데 약간 이제 물론 영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거의 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구나. 갑자기 드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승자가 되면서 말하자면 자기 걸 길을 찾았잖아. 평생 길을 못 찾은 사람도 정말 태반이잖아. 근데 그치. 길을 찾으면서도 타인을 돕는 법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희망이야. 희망이 뭐냐면 내가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끈기를 갖는 힘이야. 나는 우리가 전에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 거기에서도 사실 걔네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치, 원래. 잡초처럼 막 계속 올라오고 이런 이제 진짜 근성의 민족 아니야. 근데 그게 결국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끈기를 갖고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 하다가 사실 지쳐서 짜증나서 집어 던질 수도 있어. 우리 아이도 큐브 하다가 나중에는 못 맞추니까 던지더라고. 내버려 우리 아이들 뒀거든. 다 큐브를 분해시켜버려. 바로 그거야. 결국은 하다가 드라이버 갖고 와서 그 푸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찾더라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결국은 그렇게라도 찾아 해. 내가 안 찾아주니까 내가 그냥 놔두라고 나중에 엄마 맞춰볼게 했더니 답답한 거야. 빨리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건 또 영어로 듣더라. 한국어로 되게 잘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 되게 싫어하는 아이인데도 자기가 꼭 필요한 거는 필요하니까. 목적의식을 딱 가지니까 하더라고.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위기감이 오는 거. 내가 잘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일에 봉착했어. 그때 다시 또 일어나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계속 끈기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야. 이 네 가지가 단계별로 계속 쌓이면 그릿 지수라고 하는데 그릿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야, 잠깐 그 네 가지가 뭐였지? 다시 한번 자, 얘기해줘봐. 관심, 관심을 가지고, 연습, 그거에 연습을 하고, 네, 그다음 목적, 목적 의식을 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네. 그 지치지 않고 네, 일어나는 참아낼 수 있는 어떤 희망. 끈기, 희망.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교육이나 그런 얘기를 모두 했을 때 결국 나는 그냥 내가 기승전 엄마의 일인 것 일이구나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맞아, 애 관련은 그렇지. 근데 이 오늘 그릿에 어.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정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그릿 지수를 높여줄까 하는 부분은 네가 설명해 줬잖아. 근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나는 또 어떤 태도로 애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팁들이 또 있을까? 맞아. 책에 그런 게 있었어. 그 그릿을 길러줄 수 있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일단 본인이 아이가 배우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일은 무조건 끝까지 마치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것과는 다른 건데 엄격하지만 다정하게. 알지? 엄격한 중요해, 거는 중요해. 질서와 원칙, 그리고 그 집안마다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뭘 해야 그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잖아. 그거를 반드시 지키게 하면서 다정하게. 그리고 현명한 양육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1번은 존중하면서 지지하는 거. 그리고 2번은 요구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 후자는 요구하는 거 이건 현명한 양육 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아까 요구에서 그런 질서나 원칙 해야 할 일을 지키게 하는 거. 그게 부모가 요구를 하는 것들인 거야. 그래서 그 지지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부모님은 나도 나만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부모님은 내게 많은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내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이런 게 다 나랑 지금 좀 잘 맞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아이에게 존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부모님은 시간을 내서 나와 대화를 한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나는 즐거운 활동들을 함께 한다. 요게 온정에 대한 거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요구한다 그랬잖아. 요구에 대한 건 이런 내용이 있어. 부모님은 내가 가족의 규칙을 반드시 따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그냥 이제 사실 규칙만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더 디테일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힘든 일이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바로 요구에 대한 거야. 막상 풀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엄마가 이런 역할을 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 그리고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 이제 떨어져 있고 그 시간에 누군가 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멘토를 찾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그게 안 되면 나는 학원도 다니면서 학원의 브랜드 밸류보다는 학원 선생님, 내 아이가 배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현명한 교사, 지지자를 찾아내면 그릿을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이제 아이가 그 독서노트를 할 때 공부방에서 하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지도 해주면서 격려도 해주고 온정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수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내가 가끔 엄마들은 기복이 있잖아 사실 힘들면. 그래서 욱할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온화한 자세로 항상 하겠니. 근데 그럴 때 다른 또 멘토가 있다면 아이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엄마가 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좋은 멘토를 붙여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과업을 이렇게 완성하게 하는 경험을 하라는 거야. 내가 좌절을 계속 겪었어. 근데 끝이 그냥 좌절로 끝났어.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이제 할 의지가 없잖아. 근데 좌절을 계속
경험할 때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성공을 딱, 맛보게. 완성을 하는 거야. 음. 나는 얼마 전에 이제 특별활동으로 그 애가 활동하는 거 합창단에 이야기를 했잖아. 미국에서 이런 예체능의 특별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한대. 그게 바로 이 그릿을 키울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특히 테니스 같은 거 되게 힘들잖아. 땡볕에서. 체력적으로 아주 그냥. 그 가서 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독려해주면서 격려해주고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방법도 알려주고 하잖아. 그런 특별활동들이 예체능의 주로 대다수의 활동, 발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어렵잖아. 이런 것들이 애한테 그릿을 정말 많이 키워준대. 그래서 이게 공부만 할 건 아니구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합창단 했을 때도 마지막에 너무너무 과정이 힘들어서 엄마 지금 연습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정말 많은 곡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고 있거든. 다음 주에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에서 무대에 탁 서고 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달성을 했구나, 성취를 했구나, 이 만족감을 확 얻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지. 그래서 그릿의 마지막 핵심이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가면서 과업 완수를 하라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엄마들이, 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 어렵고 새로운 방식이고,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던 어떤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아이한테 끈기를 기르는 힘, 재능도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성공을 할 때는 재능이 1이면 끈기가 2가 돼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집약적으로 되면 성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재능이 사실은 별로 없어도 정말 그릿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희망적인 것 같아. IQ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필요한 건 진짜 뭐 엄마가 안 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멘토. 아이한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에 멘토가 필요하듯이 아이한테 멘토를 붙여주고, 그리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과업을 달성하게 하는 거, 그게 그릿의 끝인 것 같아. 그래.